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와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분은 심규섭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투자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투자 절세 계좌, IRP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ISA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신규섭 전문가님은 이제 서울시 영테크도 그렇고 또 아산시 이제 청년 재무상담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청년들 이렇게 재무상담할 때 투자 설계 부분은 청년들이 어떻게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상담해보니까. 투자는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장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투자 자체가 이제 금융투자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주식을 할 때 금액이 좀 작아요. 왜냐면 잘 모르고 하시다 보니까 일단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많이 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년, 3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한 번도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가 나한테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해외 투자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사실 투자 기간 중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마이너스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투자를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문의가 오고,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문의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배당 ETF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사업개미 중에서도. 근데 과거에는 절세계좌라는 거를 이용하면 거기서 세금을 이렇게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를 이연시켜 가지고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의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세 계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아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을 올렸을 때 세금을 안 내고 다시 그 돈이 투자가 될 수 있다면 이자가 다시 이자를 벌어들이는 그런 복리 수익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절세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라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는 ISA 계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계좌이긴 한데 1년에 한도가 2천만 원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서 2천만 원을 3년 동안 하면 6천만 원까지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그 안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도 하실 수 있고요. 펀드나 ETF 또는 채권도 사고 팔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계좌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청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뺄 수는 없나요?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입 기간을 이제 3년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나라에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은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해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묶일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6천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걸 못 찾는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많이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네요. 이게 의무가입 해놓으니까 이게 못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내가 돈을 계좌로 넣었을 때 보통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계좌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기보다는 세액공제의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연금저축하고 IRP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나온 수익에서 그 세금을 떼지 않고 추가적으로 노후까지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 이제 홍보가 많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ETF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직장인분들이 세금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해외 지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많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세 계좌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갑자기 2월에 신문기사가 처음에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갑자기 시행한 건 아닙니다. 이미 2021년도에 세법 개정안을 정할 때 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 그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산운용사에서 투자해가지고 원천징수를 당하면 나라에서 그거를 세금으로 환급을 해줘서,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에서 소비자한테 이자 수익을 줄 때는 전액을 다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법 개정안을 2021년에 정할 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나라에서 환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배당소득세 원천 징수한 거를 바로 그냥 배당수익으로 줘라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라에서 그 환급을 해주면 개인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나 ILP나 ISA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이 14%가 아니라 5.5나 9.9%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14% 세금을 떼니까 나라에서는 14%로 환급을 해줬는데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게 5.5나 9.9밖에 안 되니까 국고를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자 해서 2021년에 세법 개정안이 된 거고요.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금융투자법이 유예가 되면서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배당소득을 해외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제하고 받게 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된 거죠. 시행은 지금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좀 돼 있네. 올해 1월 1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종합소득세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칩니까? 나중에 이제 배당소득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서 배당소득으로 잡히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이게 신고가 되고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나 IRP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당장 수익을 보려고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노후에 연금 생활을 하려고 운영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을 세금을 떼고 들어오냐 안 떼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내용을 다 몰랐기 때문에 내 노후 자금이 굉장히 계획을 다 세우셔가지고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자금을 넣는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ETF가 해외 ETF 많이 생겼고 네. 해외 ETF도 지금 배당 ETF 많이 가입들 하는데 네, 다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중 그게 다 영향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연금 계좌에서 이제 배당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을 100만 원 받았을 때는 15% 정도 세금을 부과했다가 그러면 ETF에 85만 원이 들어오지만 국가에서 이 15만 원을 채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그냥 10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연금을 이제 55세 지나서 수령을 할 때에는 연금소득세 5.5%만 떼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액은 연금계좌 배당금은 이제 95만 원 정도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미국에서 15%된 배당 소득세는 이제 환급이 안 돼요. 그러면 85만 원이 투자자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금을 한 번 낸 거죠. 근데 연금을 개시할 때 연금 소득세를 우리나라에서 또 뗍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액이 배당금이 8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거든요. 원래 소득에 의해서는 한 번에 세금을 내면은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도록 돼 있는데 이 계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배당 소득세도 내고 연금 소득세도 내니까 세금을 두 번 내게끔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거를 미리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이거는 확실히 이중과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세 계좌의 매력이 뭐 없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배당에 투자하면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절세 계좌를 만드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배당도 받게는 되시겠지만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도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셨을 때도 매매 차익은 괜찮습니다. 배당 소득세만 이번에는 한정되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이제 과세 이연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정 금액까지 내가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세금도 나중에 ISA 계좌는 수익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9.9%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만 보더라도 15.4%인데 이렇게 저율 과세하는 혜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가 돼서 내가 든 돈은 600만 원이라면 적게는 78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세금으로 돌려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는 어떤 상품은 투자해야 되고 어떤 상품은 투자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 영향 ETF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이제 배당소득세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원천 시소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국고로 환급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투자를 피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적용되는 부분들이 ETF를 보면은 이제 TR이라고 붙어 있는 ETF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토탈 리턴이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가 배당이 나오면 그 배당금이 다시 투자되는 이런 구조의 ETF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금 자체가 소득세가 떼고 나오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상품들은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리츠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없애시고, 최근의 추세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가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 ETF들로 좀 이제 전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창 작년에 많이 유행했던 게 커버드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커버드콜도 매월 1%나 아니면 그 내외로 돈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커버드콜의 배당금은 그 비중이 크지 않고요. 옵션 프리미엄 매매 차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매 수익이기 때문에 영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커버드콜이나 아니면 국내 고배당 ETF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뭐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이 논란,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원천징수 당하고 이제 소비자가 그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제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만약에 배당 속세를 10,000원을 냈다면 이 연금저축 계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 돈을 찾아갈 때 그 10,000원을 포인트제로 돌려줘서 그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10,000원을 소득세로 내고 연금을 개시할 때 그 10,000원을 포인트로 그대로 받으면 사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도 떨어져 있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10,000원을 지금 안 뗐으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30년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제를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찾겠다라고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에 뭐 돌려준다는 건데 추후가 너무 길다.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은 계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중과세의 어떤 뭐 영향 해법은 네. 또 뭐 또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연금저축 이나 IRP 계좌 또는 ISA 계좌에서는 어떤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 100 같은 ETF, 해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목돈이 자금이 크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은행이나 증권을 이렇게 모아놓은 고배당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그런 고배당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인컴 리츠에 관련된 그런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 S&P 이것도 전부 다 근데 해외 ETF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이중과세 적용받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긴 하지만 보통 이제 배당주 ETF들은 6에서 7% 배당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S&P하고 나스닥 100은 배당률이 1%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지수가 상승했을 때 매매 차익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은 과세 이연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DC형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게 ISA 계좌도 아니고 뭐 IRP 계좌도 아닌데 네.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외국계 이 배당 ETF에 가입하면 거기도 영향이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네요. 네. 지시계좌나 IRP 이제 퇴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략을 좀 다르게 세우셔야 되는데요. 남은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가 DC 제도인 분들은 퇴직까지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20년 남았다 그러면 공격적인 성향으로 ETF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직 기간이 뭐 한 3년에서 5년이 남았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목돈이 쌓여져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그러면 국내 고배당 ETF나 아니면 채권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면 아마 수익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투자 설계, 재무 설계 영역 중에 투자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절세 효과, 또 뭐 이중과세 논란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또 외국 ETF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신규섭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